저는 결혼 26년 차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시청 민원과에서 일하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출근길이 참 무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핸드폰에 뜨는 카드 결제 알림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필라테스 수강료 12만 원 결제 완료. 저는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만 원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먹는 점심값이 딱 그 정도예요. 김밥 한 줄 5천 원, 일주일이면 2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이면 10만 원 남짓이죠. 그런데 아내 박미경은 한 달에 12만 원을 필라테스에 쓰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국장님이 급하게 달라고 하셔서요.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시청에 도착하자마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고함을 지르는 그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처리해야 했어요. 민원을 처리하고 나니 벌써 11시였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더니 30개가 넘는 메일이 와 있었어요. 다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밖으로 나가 식당에서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남아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오후 2시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 주무관 이번 보고서 다시 작성해. 국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다시 쓰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벌써 3번째였습니다. 같은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쓰는 거예요. 제 시간은 도대체 뭘까요? 오후 내내 보고서를 고쳤습니다. 글자 크기, 줄 간격, 표 위치까지 하나하나 다 수정했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모니터를 오래 봐서 그런지 눈이 따갑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버텨야 하니까요. 저녁 6시 반 겨우 퇴근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맞으며 서 있었죠. 어차피 집에 가면 씻을 거니까요. 집에 도착한 건 7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박미경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귀여운 고양이 머리띠를 하고 얼굴에는 초록색 팩을 붙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하죠? 비 맞았네요. 빨리 씻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으면 돼요.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봤어요. 화면에는 쇼핑몰 앱이 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상사 눈치 보고 서류 고치고 비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었는데요. 아내는 하루 종일 뭘 했을까요? 팩을 붙이고 TV를 보고 쇼핑몰 구경을 했나 봅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조리 떡갈비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계란도 없고 나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 떡갈비를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쉬었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날 겁니다. 나도 집안일 했어요. 당신은 집에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또 며칠 동안 냉전입니다. 저는 그게 더 싫었어요. 그냥 참는 게 편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료들과 함께 업무 회의를 하죠. 그 시각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동네 카페입니다. 저도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용카드 문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카페 라떼 5,500원 결제 완료.
어제 오후 3시 5분에 왔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7,000원 결제 완료. 그제는 오후 3시 12분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같은 카페 비슷한 금액. 일주일이면 커피값만 4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6만 원이에요. 저는 점심에 뭘 먹을까요? 편의점 김밥입니다. 5천 원짜리요. 가끔은 컵라면을 먹기도 합니다. 3,500원이면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동료들이 주무관님 같이 식당 가시죠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이죠. 돈을 아껴야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단지 앞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혹시나 싶어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봤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접시도 보였어요. 아내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밝게 웃는 얼굴을요. 이번 주 필라테스 선생님 진짜 좋더라.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통화로도 매번 하는 말이니까요. 옆에 앉은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요즘 뜨개질에 빠졌어. 유튜브 보면서 하는데 재밌어 죽겠어. 또 다른 아줌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마 뜨개질 작품 사진인가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맛집 투어 어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짓을 하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요즘 핫한 파스타 집 있거든. 인스타에서 봤는데 분위기 진짜 좋더라. 나머지 아줌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돈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죄책감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민원인한테 욕먹고 보고서 고치고 있을 때 아내는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거예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아까 본 아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그런 표정을 안 지을까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웃지 않을까요? 다음 날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올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오후 3시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커피 5,500원 결제 완료. 역시 나였습니다. 저는 회의 중에 몰래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드 명세서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내역을 쭉 후어봤죠. 커피 5,500원, 케이크 7,000원, 또 케이크 8,000원, 샌드위치 9,000원. 스크롤을 내리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다 카페 결제 내역이었어요. 윤주무관 듣고 있어요. 갑자기 국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민망했습니다. 국장님이 눈을 찌푸렸죠. 집중 좀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털실이 소파 위에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털실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여보, 저녁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오늘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배달 앱을 켰어요. 치킨 2만 원, 배달비 3,000원. 또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이에요. 길고 검은 머리카락들이 소파 밑에 식탁 다리에 폭도 구석구석에 널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심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발바닥에 머리카락이 붙었습니다. 손으로 떼어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소파 옆을 보니 청소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말이죠. 먼지 하나 안 묻은 채로요. 충전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완충 상태라는 뜻이죠. 며칠째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청소는 언제 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내가 청소 안 했어요. 당신은 집에 없으니까 모르죠. 아침에 했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때 아내가 화를 냈어요. 나도 바쁘다고요. 당신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날 저녁 식사는 각자 먹었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대화가 없었어요. 냉전이었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집에 와서까지 눈치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이미 충분히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면 되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쓴 것 같은 컵, 점심때 먹었을 것 같은 그릇들이 물에 담가져 있었습니다. 물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문지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필라테스 할 시간은 있어도 설거지 할 시간은 없나 봐.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며 깔깔대고 있었어요. 아내도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그거 데워 먹어요.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요. 지금 재밌는 프로그램 하는데 나중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와이셔츠를 벗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 종일 뭘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똑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싱크대에는 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컵, 접시, 숟가락, 젓가락. 아침 것, 점심 것이 다 섞여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등 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드라마였습니다. 남녀가 다투는 장면이었죠.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자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헹구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나도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윙 하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을 돌고 북도를 돌고 안방 앞까지 밀었어요. 청소기 통에 머리카락이 둥글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먼지도 함께요. 청소기를 밀면서 아내 쪽을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드라마만 봤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청소기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등에 땀이 났어요. 휴지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결혼 생활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이 올 때까지요. 매달 25일은 월급날입니다. 예전에는 이날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월급날 저녁이면 아내와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월급날이 두렵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날이니까요. 통장에 잠깐 머물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을 보면 허탈해집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25일이 왔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입금 320만 원.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계산기를 켰습니다.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45만 원.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대출이자 78만 원. 아파트 대출이 아직 1억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12년을 더 갚아야 해요. 보험료 32만 원. 실손보험, 안보험, 연금보험 3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험 설계사가 그랬죠. 딸아이 자취방 지원금 50만 원. 대학교 2학년인 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합니다. 방세 생활비 합쳐서 매달 50만 원을 보내요. 그리고 이번 달 카드값 88만 원. 저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쓴 건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 기름값 12만 원, 점심값 10만 원, 회식비 5만 원. 합쳐서 27만 원입니다. 나머지 61만 원은 아내가 쓴 거예요. 필라테스 12만 원, 카페 16만 원, 온라인 쇼핑 33만 원.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320만 원에서 293만 원을 빼니 27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을 27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통장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내일 온대요. 공기청정기 필터하고 화장품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이번 달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리요? 아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필라테스나 카페 모임 같은 거요. 통장에 돈이 너무 없어요. 이번 달 남은 돈이 27만 원밖에 안 돼요. 제 말에 아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내가 그렇게 낭비 많이 해요? 난 필요한 것만 쓰는데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 매일 카페 가는 게 필요해요. 한 달에 16만 원이나 커피 값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라테스는요? 한 달에 12만 원씩 내면서 몸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은 낭비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일어서서 아내를 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점심에 편의점 김밥 먹고 버스 서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몰라요. 외로우면 일을 하든지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멈췄어요. 그날 저녁 밥상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반찬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치, 계란말이, 나물. 아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산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그릇을 치웠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토요일 2시쯤이었어요.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나온 겁니다. 아내와 싸운 후로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겨우겨우 했죠. 마트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뭘 살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과 어때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부부가 보였어요. 1502호에 사는 분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죠. 남편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될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그거 사자. 아내가 고른 사과를 자연스럽게 받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장바구니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이는데도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채소 코너로 가더니 아내가 상추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요? 좋지. 오랜만에 집에서 먹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내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말이죠. 가슴이 이상했어요. 부러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육 코너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 고르고 있었어요. 이 삼겹살 어때? 신선해 보이는데? 이거로 하자. 계산대로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꺼내 계산했어요. 아내가 고마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죠. 저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나보다 직급이 낮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무관이고 그 남자는 주사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나보다 월급도 적게 받을 거야. 그런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장바구니를 들고 우유 코너로 갔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들었어요. 뭘 사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부부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저렇지 않았지? 그 물음에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트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봉투를 부엌에 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죠. TV 화면을 봤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었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자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TV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죠. 왜 꺼요? 아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나도 당신이 한심해 보여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아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 드라마 속 여자처럼 당신도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누가 이해해줘요.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매일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상사 눈치 보고 점심에 김밥 먹고 버스 서서 다니면서 집에 와요. 그런데 집에 오면 뭐가 있어요? 당신이 웃으며 반겨준 적이 언제예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아까 마트에서 봤어요. 우리 동에 사는 부부요. 둘이 손잡고 장 보더라고요. 같이 웃고 같이 구르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말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에 내려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며느리랑 같이 오너라.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번 추석에 시댁 가야 해요. 아내는 핸드폰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안 갈 건데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왜요?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잖아요. 차 타고 3시간 걸리고 가면 일만 해야 하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핸드폰을 다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쉬고 싶다고요? 당신은 매일 쉬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삼켰어요. 대신 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럼 친정은 가려고요? 친정도 안 가요. 아내가 즉답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쉴래요. 명절 때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 이제 지쳤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나 혼자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만 봤습니다. 쇼핑몰 앱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을 살펴봤습니다. 반조리 떡갈비 2개, 시리얼 1통, 우유 1팩,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었어요. 추석 음식 준비는 생각도 안 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전 부칠 재료 사고 나물 다듬고 고기 재워두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같이 부엌에서 음식을 했어요. 송편도 빚고 갈비찜도 만들고 동그랑땡도 부쳤습니다. 명절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먹었죠. 어머니가 며느리가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면 아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변한 게 3년 전부터였나? 아니면 5년 전부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쉬고 싶다고 하고 나는 쉴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쉬는 사람은 당당하고 일하는 사람은 죄인 같을까요? 그 물음에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안 온다고? 그렇게 물으실 게 뻔했습니다.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간단히 옷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한 번 더 방문을 팠어요. 노크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가족들이 함께 짐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사람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어. 저녁 때 연락할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논밭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마을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시간을 가야 했으니까요. 혼자서 말이죠.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나와 계셨어요. 왔니? 며느리는?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바쁘겠지. 하지만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명절 내내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이 물었어요. 아내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9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시청 대회의실로 전 직원 소집 공고가 떴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전원 참석 바랍니다. 메일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체 회의는 좋은 소식일 리 없거든요. 10시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심각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장님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시 재정 악화로 인해 구조 조정을 실시합니다. 국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겠습니다. 대상은 50세 이상, 근속 20년 이상 직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2세, 근속 26년. 딱 제 이야기였어요. 위로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옆자리 동료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50대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결국 권고사직이죠.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올 겁니다.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위로금은 얼마나 될까요? 근속 26년이면 2년치 정도 받을 거예요. 한 7천만 원?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금방 바닥날 겁니다. 재취업은 가능할까요? 52세를 뽑아줄 회사가 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이 불을 켰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 일상은 이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필라테스 선생님이 진짜 좋다니까. 동작 하나하나 다 봐주시더라고.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왜요?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퇴직하게 되면 당신도 뭐라도 해볼 생각 없어요? 아내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대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나도 대상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당신 불쌍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평생 일만 하더니 이제 잘릴 처지가 됐잖아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되고. 난 당신이 불쌍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웃긴 미소가 아니었어요. 허탈한 미소였죠.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불쌍하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동정까지 받는군요. 26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한 게 불쌍한 거예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한심해 보여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격려 한마디 없이 불쌍하다고만 하는 당신이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23만 원. 월말이 다가오면 항상 이 정도입니다. 위로금 7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쓸까요? 대출 갚는데 5천만 원, 생활비로 2천만 원. 1년이면 바닥나겠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물음에 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요. 12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 앞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잔액 조회를 했습니다. 잔액 84,000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월말이 되면 항상 이 정도예요. 종이 통장을 뽑았습니다.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월급 들어온 날짜 그리고 순식간에 빠져나간 돈들. 대출이자 보험료 카드값 딸 생활비. 필라테스 카페 온라인 쇼핑. 저는 통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고개를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 필라테스 끝나고 점심 먹자. 저번에 갔던 파스타집 어때?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하얀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했고 당신은 오늘도 쉬었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당연해진 게 더 한심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달빛만이 조용히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어때? 그날 필라테스 없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요. 밤이 깊어갔습니다.